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사회운동가인 레베카 솔릿은 20세기 초 샌프란시스코 대지진부터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휩쓴 뉴올리언스까지 재난 속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다룬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난은 기본적으로 끔찍하고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지만 사람들이 자각한 열망과 가능성은 너무도 강력해서 폐허 속에서도 잿더미 속에서도 아수라장 속에서도 빛을 발한다. 재난이 이런 선물을 창조하지는 않지만 선물이 도착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우리는 분명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당장은 환자와 의료진이 고통받고 있고 또 애쓰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특히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재난기본소득 혹은 코로나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코로나 기본소득을 제기한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해인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대표 맡고 있는 용혜인이라고 합니다. 예, 먼저 본론부터 들어가죠. 기본소득당에서 말하는 한시적 기본소득 혹은 코로나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걱정과 불안 속에서도 생활을 유지하고 계실 텐데요. 언론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고 또 모임이나 집회, 예배 등은 자제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기가 좀 어렵잖아요. 지하철 타고 출퇴근도 해야 되고 출근하려면 또 어린이집에 애도 맡겨야 되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랬을 때 가장 적절하고 확실한 방역 대책으로 우리가 한 1, 2주 정도를 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실제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주는 거다. 열흘간의 휴식 기간을 온 국민이 갖자라고 제안하면서 이 기간에 이제 소득의 보장 방안으로서 온 국민에게 30만 원의 코로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소득당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거 보면 경남도지사 김경수 지사는 100만 원씩 주자, 네. 혹은 50만 원씩 주자 이런 제안도 있던데요. 액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는 이제 온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으로 이제 세팅을 하다 보니 한 30만 원 정도 생각했었고 한 15조 정도의 추경이었거든요. 아, 추경을 이제 감안해서. 네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 추경 포함해서 30조 정도를 이제 쓰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한 절반 정도 금액으로 좀 생각을 했던 건데 50만 원 주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크긴 하지만 소득 기준이라거나 영세 자영업자라거나 어떤 제한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30만 원씩 전 국민한테 주는 것보다는 좀 적은 예산으로 한 10조에서 5조 사이의 예산을 제안하시는 게 있고 어제 김경수 지사님은 100만 원씩 온 국민에게 주자라고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단순 계산하면 50조가 50조, 네. 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는 이건 복지가 아니라 투자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과감하게 한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이야기 들어보면 어차피 추경인데 가능하긴 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쨌든 논의해야 될 게 이 코로나19 사태가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재난기본소득 논의까지 넘어갔을까 이런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거나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취약계층이 더 고통을 받는다는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이번 사태 성격을 어떻게 보시는지. 감염증이라는 것이 정부마다 있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도 사스가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는 신종플루, 박근혜 정부 때는 메르스, 그리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감염증이 5년, 7년 주기로 돌고 거죠. 있고 사실은 이제 이 바이러스나 어떤 인플루엔자가 도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에서 배제되어 있는 이들에게 훨씬 더 아주 극명하게 치명적인 현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감염증 사태로 사망하신 분들도 보면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요양병원, 정신병원에서 폐쇄병동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 연고도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평소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드신 노약자분들이 또 많이 피해를 보시기도 하는데 이렇게 전례 없는 국가의 위기 상황, 재난 상황에서 단순히 그냥 방역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제 문제로서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주자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후에 한국 사회가 이런 사회 문제들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치권에서 대안들을 제시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재난기본소득, 코로나 기본소득 논의도 사실은 경제대책에만 머물러 있어서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쉬고 아프면 쉴 수 있고 이런 감염증이 돌 때 좀 더 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빈곤에 시달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기본소득당에서 주장하는 온 국민에게 주는 기본소득 말고 비정규직이라든지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이렇게 특정한 이제 사회층에게 줘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태도를 기본소득당이나 용해 대표는 가지고 계신지. 사실은 저희가 처음 제안한 거긴 한데요. 아 그래요? 그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혹은 취약계층에게만 50만 원 정도를 지급하자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지금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 심지어는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김경수 지사라거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분들도 많은 호응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선별하는 것이 좋냐 혹은 모두에게 주는 것이 좋냐에 대한 논의도 분명 있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과연 저소득층만의 문제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하게 있고 또 두 번째는 이것이 단순한 경제대책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조금 더 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봤을 때는 취약계층만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선별해서 주자라고 했을 때 다시 또 가구 단위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구 단위로 주어지는 것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는 사실 기존의 복지제도에서도 우리가 많이 봤는데 그런 실패를 또다시 반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마지막 고민은 이렇게 감염증이 심각하고 경제 문제도 심각하고 심지어 공황이라고도 부르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런 상황에서 언제 그런 사람들을 다 선별하고 골라내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골라내고 선별하는 것보다는 전에 없는 재난 상황이니만큼 아주 과감하게 이제 온 국민에게 지급하는 한시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제는 이제 비상사태라는 그렇죠. 거였고, 네. 근데 앞에서 말씀하셨을 때 이게 당장의 이제 긴급 대책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말씀하시는 한시적 기본소득 혹은 재난 기본소득이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으로 이른바 온전한 기본소득으로 나아갈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아주 100% 연결된다라고 보긴 힘들 것 같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또 기본소득 운동, 기본소득의 실현의 또 하나의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온 국민이 기본소득을 받아본다라는 경험은 저는 기본소득 실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 기본소득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청년 기본소득을 받아본 경기도의 만 24세 청년들 인터뷰해보면 나는 이제 나이가 지나서 이 청년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게 되지만 계속해서 이 정책이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응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서울시 청년수당 같은 경우는 이거 좀 돈 퍼주기 같다. 난 받았지만 이게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데 이랬을 때 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경험이라는 것이 이 제도 자체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키운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온 국민에게 지급되는 30만 원 혹은 5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기본소득이라는 금액이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를 확장해 나가는데 아주 큰 정치적 계기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을 실시하고 유지할 때 대중의 광범위한 그리고 강력한 지지라는 게 필요한데 한국 사회에서 특히 경험의 문제가 많이 제기된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 무상급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전에 말씀하신 청년 기본소득 그리고 이번에 재난 기본소득도 그럴 것이다. 복지 경험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한국이 경제 대국이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세계 10위권에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복지 지출이 굉장히 낮은 편이잖아요. 그랬을 때 복지 제도라거나 혹은 사회 안전망의 효용성을 체감해본 국민들이 사실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의 복지 제도들이 워낙 취약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좀 반대 방향에 봐서 아까는 재난 기본소득이 이후에 기본소득으로 갈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따른
반대로 코로나19 사태 같은 게 과연 한국 사회를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켜서 뭐 새로운 패러다임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예측한다기보다는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정치의 영역이 그런 방향을 만들어가는 영역일 텐데 지금 정치권을 보면 코로나19 이후의 한국 사회의 방향 혹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가 남겨야 되는 교훈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누가 뭐 친중이네, 일본은 네. 뭐 비자 발급을 뭐 어떻게 했네, 뭐 마스크 수급이 뭐 어떻네, 뭐 이런 논의들만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취지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가 진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 이틀 정도 쉬면서 경과를 보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뭐 열이 나거나 호흡기 질환이 계속 된다면 이제 1339에 전화를 하고 이럼으로써 확산과 추가적인 감염을 막는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 당장 열이 나고 기침이 나도 아주 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일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쉬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남겨야 하는 교훈은 우리가 아프면 조금 쉴 수 있고 쉬더라도 좀 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쉴 수 있고 주변에 아픈 사람, 아픈 가족, 아픈 이웃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 이후에 계속해서 발생할 이런 감염병에 대한 적극적인 방역, 사회적 방역의 어떤 교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과 쉼 사이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뭐 그러려면 기본소득이 이제 필요한 사회가 돼야 한다는 네. 논의로 갈 가능성이 어쨌든 뭐 크다고 보시는 것 같고 나오신 김에 최근에 이야기되는 뭐 민주개혁 진영에서 선거연합을 위한 좀 뭐라고 불러야 되나? 비례 위성정당이라고 또 보통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소득당에도 뭐 그 관련해서 제안이 많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네, 비례연합정당이라고 요즘은 많이 표현하던데 비례연합정당 네, 기본소득당도 많은 연락들과 러브콜들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민주진보 진영의 비례연합정당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고요. 사실은 지난번 정치개혁이라는 것이 단순히 의석수만을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정당들이 국회에서 그런 목소리들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다양한 목소리라는 것이 선거연합 정당을 만들어가는 협의 과정에서도 실종되어 버린 본말이 좀 전도되어 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기 때문에 안 된다거나 아니면 선거연합 자체가 불가능하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21대 국회에서 어떤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거연합을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선거연합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선거연합의 논의는 사실 이런 내용들이 빠져있고 미래통합당이 몇 석을 가져갈 건데 그러면 민주당은 몇 석을 가져갈 수 있고 정의당은 몇 석을 가져갈 텐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몇 석을 가져와 보자 미래통합당의 의석을 뺏어와 보자 라는 어떤 의석수를 중심으로 한 정치공학적인 논의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토요일에 국민에게 이후의 정치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 라는 감동을 줄 수 없는 정치개혁연합 말고 감동을 줄 수 있고 21대 국회 과제들을 중심으로 한 개혁정책연합을 하자라는 제안을 좀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과 개혁정책연합 뭐 어떤 걸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21대 국회의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합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세력들과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 실현하겠다 라고 하는 세력들과는 선거연대를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틀이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제들로 넓어질 수 있을 텐데 이런 논의들을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면서 우리가 선거연대에 대해서 논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보자 라는 제안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선거연합 혹은 이후에 연합정부 뭐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다 혹은 구성해야 된다라는 것일 거고 그러려면 내용이 있어야 그렇죠. 합의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합의하고 있는 거는 그건가요? 미래통합당 반대. 미래통합당 반대 그리고 너네 몇 석, 너네 네 석, 너네 네 석, 너네 일곱 석 뭐 이런 식으로 반대로 미래통합당은 반문 이걸로 네. 결집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정책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실종되는 진영 논리에 어쨌든 한정되어 있고 기본소득당은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런 논의와는 별개로 기본소득당은 이번 선거에서 어떤 내용을 내걸고
나설 생각이십니까?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수위의 선거연대, 정책연대를 계속해서 좀 논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온 국민에게 매월 60만 원의 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하는 그리고 그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을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잘 설명드리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방안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면 선거운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실은 다시 또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선거 국면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럴 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또다시 온라인을 중심으로 대면하지 않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의 내용을 알릴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 방법으로 일단 지금은 매주 목요일 밤 9시 기본소득당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검색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끝으로 재난기본소득 논의는 지금 많은데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네. 당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요. 국회에서 빠르게 이 기본소득에 대한 예산 편성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추경이 지금 한 11조 정도 규모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있었던 추경에서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28조 정도의 추경을 했었다고 해요. 그때 슈퍼 추경이라고 했었다고 하는데 그 뒤로 10년이 지났고 한국의 이제 정부의 예산 규모도 거의 2배 늘어났고 경제 규모도 커진 만큼 그리고 그때보다 좀 더 심각하고 국민의 목숨, 국민의 생명 안전과 더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더 과감하게 추경을 결정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안에서 그리고 정치권 내에서 온 국민에게 지급되는 30만 원의 기본소득 사실 15조면 가능하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28조 추경했었는데 불가능하지 않고 충분히 가능하고 이 비상한 시국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치권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함께 해나가자는 제안을 드리기도 하고 또 그런 논의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뭐 오늘 자리도 그런 논의를 촉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용혜인 대표님 모시고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나오신 용혜인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난이라는 말은 별이 사라지거나 별자리가 흩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속에서 새로운 것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것이 기존의 것보다 더 좋을지 더 나쁠지는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재난 속에서 우리 이웃을 미워하고 더 차별적인 사회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공통의 지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 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만들 것인지 이번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와 코로나 기본소득은 이를 보여주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할 것입니다.